얽히고 설킨 세상 속에서 나를 지켜주는 법. 궁금한 법률 상식을 쉽게,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법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배우 권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법이 힘이다. 안녕하세요. 법이 있어야 잘 사는 여자 임주혜 변호사입니다. 매주 몰랐던 법률 상식을 배우는 시간. 어떤 법을 오늘 또 배울까? 정말 이 시간이 너무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법대로 합시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 단 한 분도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는 그날까지 저희 법대로 합시다에서 열심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화이팅이 넘치십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같이 할 변호사님 소개해드려야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원의 이윤원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쉽게 공유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가 뭐죠?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말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뉴스나 신문에서나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 법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언제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새 특히 자영업자분들, 가게를 열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꼭 알아야 될 법이기 때문에 오늘 법대로 합시다 해서 한번 제대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윤환 변호사님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계약 기간, 월 차임 등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시다시피 임차인이 임대인과 비교해서 상당히 열악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을 위한 계약 기간, 월 차임 등을 특별하게 당사자 간의 계약에 우선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분들은 물론 임대인분들께서도 임대인의 권리가 일정 부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들 알아두셔야 올바른 효력 있는 계약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임차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모든 임대차 관계에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해요. 그래요? 이게 벌써 또 상황에 따라 틀린가요? 네, 저희가 항상 또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려서 또 혼란이 가중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먼저 어떤 임대차 관계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한번 이윤환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됩니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을 의미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생각하는 상가에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더라도 주택으로 같이 영업용 건물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쓰이는 경우에 한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 환산액이 서울시의 경우에는 9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하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기 위한 보증금 환산액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요. 보증금 환산액이란 월 차임의 100을 곱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월 차임이 100만 원이고 임대차 보증금이 1억 원인 경우에 월 차임의 100을 곱하면 1억 원이고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더하면 총 2억 원이 됩니다. 이렇게 총 보증금 환산액이 2억 원이어서 서울시의 경우 9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모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시죠? 사실 이게 조그만 원룸 하나만으로도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그 미묘한 약간 껄끄러운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상가다 이러면 정말 복잡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변호사를 찾는 그런 소송, 분쟁이 정말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앞서 이윤환 변호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뭐 계약 갱신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뭐 임대료도 이제 상한선이 정해지게 되죠. 인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매년 뭐 5% 이상은 올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상한선도 생기게 되고 아무래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서울이나 부산 이렇게 지역별로 따로 정해져 있는데 일정 임대료 이상인 경우엔 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안 받게 된다. 또 이런 부분 한번 더 정리 드리고 가려고 하고요. 이제 이런 임대차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리딩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황마다 또 굉장히 틀려서 또 부분 또 다시 알아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케이스로 이제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궁중족발 사건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언론에서 많이 주목했던 부분은 이 임대차 관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지만 사실 망치 폭행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MC님 기억하시죠?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그때 굉장히 그걸로 시끄러웠었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임차인이 임대인을 망치로 폭행했다. 이제 이런 사실관계로 알고 계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망치 폭행 사건이 굉장히 긴 얘기를 담고 있고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도 실제로 이끌어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제가 한번 우리 오늘 법대로 합시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좀 설명드리고 중요한 쟁점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먼저 이제 이 궁중족발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제 임차인이 이제 궁중족발 사장님이 이제 서촌에 이제 족발 가게를 여신 거예요. 나름 그때는 서촌이 막 뜨기 전이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게가 좀 자리도 잡고 이러시면서 2014년도에 대대적으로 리모델링도 한번 하신 거죠. 아무래도 그래서 가게에 새로 좀 또 투자를 하시고 영업을 하시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건물주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선생님 굉장히 많죠. 사실 뭐 내가 하다가 경제적으로 뭐 더 좋은 걸 사고 싶어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뭐 노후돼서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럴 그렇죠.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유명한 사건들이 대부분 뭐 이제 건물주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물주가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건물주는 이제 나가라고 한 상황이죠. 이제 계약 기간도 종료가 되었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리모델링도 했고 그쵸. 영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못 나가겠다 하면서 양측이 굉장히 법적 공방을 오래 벌였습니다. 맞아요. 정성을 다 들이고 인테리어도 하고 손님도 많은데 갑자기 그러면 황당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어요. 아무래도 뭐 임대료를 뭐 새로 바뀐 주인이 뭐 과다하게 뭐 높게 뭐 불렀다. 그래서 뭐 제대로 영업을 할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오고 갔고 뭐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다가 결국 이 당시에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임차인이 한번 이 가게에 들어오면 쭉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보장해주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게 그 당시에는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5년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5년이 이미 경과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 나가고 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MC님 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때 뭐 그거 모르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맞아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퇴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제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퇴거를 하는 과정이 사실 그 강제 집행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제로 이제 영업을 이제 종료하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심지어 11차례나 저항을 했고 마지막 이제 12번째에 이제 임차인이 나가시게 됐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폭력은 안 되죠. 임차인이 이제 망치로 폭력을 행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죄 판결을 받으셔서 그런 부분도 이제 논란이 됐었고 결국 근데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그 보호법,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MC님 10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임차인들을 보호하게 됐네요. 그렇죠. 사실 이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임차인인데 주인이 갑자기 내일 모레 갑자기 가게를 비워달라. 그렇죠. 아니면 뭐 월세를 막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뭐 건물주가 바뀌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뭐 다른 건물을 이제 팔고 사시고 뭐 이런 거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제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내 주인, 내 건물의 그 주인이 되는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이때 당연히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에 대해서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었고 이제 현재는 이 이후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10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그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주가 바뀌어서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계약 기간 그 10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임대차라면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저희 임차인들이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손님이 있어서 잘 되다 보면 사실 5년이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모든 임차인은 다 10년 동안 보호를 받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서에 따라서 정한 기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이렇게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국법에서는 5년 그리고 신법에서는 10년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법이 시행된 게 2018년 10월 16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 같은 경우는 국법에 따라서 5년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그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 같은 경우는 최장기간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 요구에 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상적으로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를 체결하였거나 또는 무단으로 전대차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대차 계약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임대인이 항상 계약갱신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도 사실 제대로 차임을 지급하고 그렇죠. 연체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 법적인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이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네요. 결국 임대인이랑 임차인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좀 돋보이네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어떤 주장을 할 수 없이 양쪽이 자기 책임을 다 지켰을 때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쪽으로 들어온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 디저트 카페를 차려서 열심히 가게를 꾸려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제가 가게를 차렸을 때만 해도 가게 주인은 한적한 골목이었는데 갑자기 속리단길, 경리단길, 망리단길처럼 무슨 길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목으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저희 가게도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SNS에 맛집으로 알려지더라고요. 유튜버들이 와서 방송도 찍어가면서 가게가 정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임대인이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지 않겠다면 지금 보증금 1억에 월세 150을 내고 있었는데 월세를 3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주변 시세가 300은 좋게 된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월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나가야 하나요?
이럴 땐 정말 황당할 것 같아요. 뭐 조금 올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나가지 않으면 월세를 거의 2배를 올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회사 생활할 때 왜 점심시간이 진짜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다들 그쵸. 공감하시죠? 점심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때도 뭐 막 유명하던 그런 곳이 있었어요. 뭐 망리단길 이런 유명 지역에 20분을 택시를 타고 가서 이제 20분 동안 예약을 또 전에 해놓은 거를 간신히 또 10분 만에 밥을 먹고 또 20분을 택시를 타고 돌아오고 이런 경험이 많았는데 제가 그렇게 유명한 길들 찾아다닐 때 항상 느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는 맛집 한 군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가게가 이제 유명해지다가 그러다 보면 갑자기 그 상권 전체가 좀 활발해지면서 여러 가게가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럼 또 이제 이런 일이 생겨요. 또 이제 갑자기 그런 특색 있는 유명한 가게보다 프랜차이즈가 또 이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가 잘 되면 정말 거미줄 치듯이 그 동네가 완전히 핫해지잖아요. 맞아요. 최근엔 정말 그게 젊은 친구들의 유동성 때문에 굉장히 그게 다양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이렇게 활발해진다 하다 보면은 프랜차이즈 같은 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임대료 상승을 이끌게 그렇죠.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다니던 그런 단골 가게들이 어느새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집세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나간 거군요. 그러다 보면 또 주변 상권들도 그냥 어디가 다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매장들만 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해당 지역이 쇠락하게 되는 이렇게 좀 확 흥행했다가 확 쇠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 길에서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런 법적인 문제에서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 젠트리피케이션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예, 이윤환 변호사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임차인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권을 키워놨는데 이렇게 임대인이 갑질을 하는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런 안타까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받은 사연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일단 봐야겠네요. 저희가 계속 강조했지만 이제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지. 네, 일단 보내주신 사연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원, 그리고 월세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환산액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150만 원에 100을 곱하면 1억 5천만 원이고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더하면 총 2억 5천만 원입니다. 보내주신 사연이 만약에 서울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가 됩니다. 적용이 됐군요. 다행히 일단. 그러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일단 가장 먼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법에 따르면 5년, 신법에 따르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국법과 신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5년과 10년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 또는 갱신일을 확인하셔서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계약갱신 요구 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면 월 차임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을 받아서 최대 계약갱신 시마다 5%까지만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5%를 넘어가는 임대인의 차임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대료 인상 이렇게 상한선이 있는 건가요? 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시 임대차 보증금 또는 월 차임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즉 시행령이 정하는 연 5% 한도 내에서만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임대인이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연 5%를 초과하는 인상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11조에서 1년 이내에 2차례 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는 임대인이 무리하게 월 차임의 5%를 인상하는 금액을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무효이고 요구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굉장히 좋은 거 알려주셨네요. 그러니까 결국 변호사님 1년에 5%까지만 올릴 수 있고 5%를 초과하는 인상분은 사실상 무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아예 차임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월 5% 정도까지만 매월 차임을 지급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통해서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내가 아무리 인상을 높은 폭을 요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차임을 연체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에 대한 금액은 연체하지 말고 꼭꼭 내야겠네요. 그래야겠네요. 안 그러면 계약 갱신 청구권도 못 쓸 수 있고 나중에 나오는 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도 그렇죠. 보장 못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 5%의 상한선 내에서의 임금은 넣어놓는 게 좋다 이런 말씀해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1년에 5% 인상 그 금액은 까먹지 말고 꼭 지켜서 낸 다음에 다른 거 이제 항의사항이 있으면 그때 요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MC님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이 계약을 해지되게 하려고 일부러 또 이제 이 차임을 받지 않으려고 계좌번호 같은 걸 안 알려주고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약서 같은 부분 작성하실 때 계좌 같은 것도 통장 사본 사진 찍어 두시거나 계좌 같은 것도 좀 명시해 두시고 이런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계약서 쓸 때 꼼꼼히 잘 써야 되겠습니다. 자, 사연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7, 8년간 한자리에서 백반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나름 금방 직장인들 사이에는 맛있는 집으로 자리를 잡았고 점심시간에는 늘 줄을 서서 식사가 가능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힘들어하시고 저도 밥 장사 말고 다른 일에 도전하고 싶어서 아쉽지만 식당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려고 마땅한 인수자를 알아봤고 마침 적당한 분이 나타나 가게를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임대인이 이 가게를 인수하려는 분과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갑자기 과한 임대료를 요구하며 계약을 파토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권리금을 가지고 제가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려고 한 건데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나요? 와, 이거 권리금이라는 건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그 고객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시간과 땀이 소요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맞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장사 같은 거 하는 거 알려고 하다 보면은 뭐 권리금이 얼마다, 그쵸. 여기 뭐 권리금 피가 뭐 얼마 붙었다 이런 얘기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이 법률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아마 청취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뭐지? 이런 생소한 단어,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단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대로 합시다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천천히 쉽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리금을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인데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가게 운영을 잘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뭐 가게를 그만 접으실 수도 있고 뭐 다른 지역의 가게를 새로 뭐 지방에 가게를 옮기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게를 뭐 정당한 권리금을 받고 파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새로운 임차인에게 제대로 이제 그 건물을 임대를 해줘야지 그 새로운 임차인이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 당연히 이전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임대인이 뭐 본인이 그냥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주인이 내가 할 테니 나가라. 뭐 그렇죠. 이런 경우 들어봤습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나 뭐 아니면은 뭐 갑자기 나 다른 업종 받을 거야. 난 지금 이제 이거 식당으로 원래 하고 있었던 거라면 식당 안 할 거야. 난 다른 거 할 거야. 이렇게 그냥
내쫓으시려고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그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중요하게 알아두실 부분이 임대인이 이 권리금을 뭐 지불해야 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 그 임대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는데 이때도 아까 이윤남 변호사님이 이제 거듭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차인이 자기 또 의무는 다 해야 돼요. 맞아요. 이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 주신 것처럼 3기 이상, 이제 법률 용어는 우리가 3기 이상이라고 말하는데 3번? 그렇죠. 맞아요. 이런 거 쉽게 설명드려야 그렇죠. 되는데. 그냥 3개보다 3번 연체하면 안 돼.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좋겠어요. 3번 연체. 그러니까 보통 통상은 3달이 되겠죠, 변호사님. 그냥 3기 연체 하면 안 되고. 네. 네, 여기서 이제 3기 연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3번을 연달아서 연체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4번을 연체하였지만 4번을 연체하였어도 총 금액이 3기의 금액의 연체가 되었을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맞네.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변호사님. 제가 예를 들어서 1월에는 냈어. 그런데 2월에는 차임을 못 낸 거죠. 3월에도 못 냈어요. 하지만 아직은 2번 연체한 거고. 한 달이 남았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또 이제 계속 차임을 잘 내다가 한 7월쯤에 그때 또 차임을 못 내면 이때가 3기 연체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연속으로 3번을 연체하지 않더라도 총 금액이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다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여기로 좀 돌아와서 마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임차인이 무단 전대하거나 그러니까 뭐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 빌려주거나 그건 안 되잖아요. 전전세 이런 얘기 저도 맞습니다. 들어봤어요. 뭐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새로 구해온 이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앞으로 뭐 안정적으로 월세를 낼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임대인이 계약을 해주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장사를 안 하시는 분은 우리가 뭐 듣기로는 권리금 하는데 이 권리금에 대해서 장사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 권리금, 이게 정확하게 뭔가요? 권리금부터 설명을 드리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권리금이란 이런 경우죠. 이미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가게를 이어받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 그곳에 장사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이득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단골 손님도 계시고 거기가 여기는 맛있는 맛집이야 이렇게 알고들 많이들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고객들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뭐 설비 투자 비용도 있으실 거고 인테리어 투자하신 비용도 있으실 거고 이런 부분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에게 권리금을 주고 이제 사오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뭐 권리금이 얼마다, 그렇죠. 뭐 이 가게 권리금이 지금 시세가 어떻다 이 지역에 뭐 그런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 사연과 같이 지금 우리 사연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결국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뭐 어떤 구제 방법 같은 게 또 변호사님 있을까요? 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은 이 사연과 같이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에도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아까 임 변호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과 같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든가 무단 전대차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이러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을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 자력이 없어서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차임을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그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런 신규 임차인 주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사연과 같이 임차인께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했는데 임대인이 차입을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다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지급받고자 했던 권리금 액수
또는 실무상 재판에서 감정받게 되는 권리금 감정 평가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낮은 금액이군요, 변호사님 또. 이것 하나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2019년도에 굉장히 의미 있는 권리금 관련 판례가 그래요? 하나 나왔거든요.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온 건데 이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앞서 계속 우리가 말 나눴었잖아요. 계약 청구. 계약을 갱신. 갱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임대인이랑 뭐 2년 계약을 했거나 뭐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적어도 예전에는 5년이었고 지금은 10년. 10년. 네, 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갖고 있는데 물론 임차인이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가능한 거겠죠. 이때 만약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10년이 도과한 시점에서도 권리금을 회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 하급심에서 굉장히 된다는 입장도 있었고 어렵다는 입장도 있었고 판례가 나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도 5월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서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도과한 후에도, 그러니까 도과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상황에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보장된 5년 또는 10년이면 충분히 임차인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판단이 1심하고 2심에서 상당히 엇갈렸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에 관해서 명쾌하게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투하자본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판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냐면 최근에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했는데 임대인이 명백하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더라도 나는 거절할 거다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또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죠. 임차인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고 또 임대인한테는 아씨 나 이렇게 오래 봐줬는데 이게 참 그게 아이러니합니다.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갑대을구조 뭐 맞아요. 이렇게 보기 쉬운데 사실 그 사연은 말씀 주신 것처럼 매물 개별 사안마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꼭 뭐 절대 악, 절대 선 누가 이런 식으로 나보다 좋다 이거 할 수는 없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 너무 틀린 상황이 많기 그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법적인 판단은 좀 다르게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 주위에 이제 시니어 분들이 노후에 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퇴직금을 이렇게 다 투자해서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권리금도 중요하지만 그 상가나 이런 거 계약을 할 때 제일 그 위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런 걸 따져서 그 계약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투자 얘기하면서도 말씀 많이 그렇죠. 나눴었어요. 상가구 어렵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로 이제 시니어층에서 퇴직금 같은 거 몽땅 올인하셔서 뭐 가게를 연다거나 투자하시거나 이런 경우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뭔가 좀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식당 같은 거 하시는 경우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보통 이제 뭐 유동 인구에 의존을 하셔서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광고 같은 홍보 수단을 쓰시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우리 일반인이 가게를 한다고 하면 주로 유동 인구. 네, 그러니까 상권에 의지해서 아무래도 영업을 시작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먹으러 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가 흔히 뭐 몫이 좋다 뭐 이런 말 많이 맞아요. 뭐 하잖아요. 역세권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맞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 인구에 뭐 좀 중점을 둬서 가게를 하려다 보면 그런 곳은 늘 아까 말씀드린 권리금이 있습니다. 너무 세죠 또. 맞습니다. 뭐 바닥 권리금이니 영업 권리금이니 이미 권리금이 부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권리금 계약 반드시 체결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잘 운영되는 식당에 대해서 뭐 그 식당의 가치, 뭐 거기에 투자된 뭐 식기 설비 등이나 아니면 또 이제 기존의 그 고객들 이 매출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권리금을 이제 지불하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발생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이건 저도 실제로 상담하면서 전해들은 얘기인데 아니 가게에 가봤더니 사람이 버글버글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연기였던 거예요.
와, 그럼 가짜로 손님을 이렇게 투입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와.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내 자본을 투자해서 뭔가 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좀 여러 번 방문해 보시면서 실제로 그런 유동인구가 있는 곳인지, 좀 활발하게 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곳인지, 또 그 가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걸 실제로 판단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제 이것만 보신다고 끝이 아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계약서. 그렇죠. 계약서에 증거가 남는 맞아요. 거.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실제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내가 이 권리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어야지, 이게 만약 이런 매출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유동인구가 아닌 상권이었다면은 이에 대해 계약서 상의 근거 규정을 토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 뭐를 할 때는 우리가 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증거를 꼭 남겨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계약서에 담겨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하시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거 하신다고 할 때, 왜 MC님 우리 치킨집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냄새 엄청 나잖아요. 엄청나죠. 뭐 곱창집 이런 거 하려고 해도 굉장히 냄새 엄청난데, 보통 뭐 1층에 이런 가게가 있고 2층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죠. 주상복합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너무 시끄럽다고 뭐 민원이 제기된다거나, 그리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영업을 못 하시게 되는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이곳이 뭐 환풍기 같은 게 설치가 가능한 곳인지 이런 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이나 내 업종이 연기가 나나 뭐 이런 걸 다 알아봐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대인한테 그래서 내가 설비를 좀 변경해서 환풍기 같은 거 설치해도 되는지, 내가 이제 가게를 비우고 나갈 때는 원상 회복하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저도 실제로 이렇게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식당 솔루션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아니 완전 가게를 가운데로 통과해가지고 환풍기가 나 있는 그런 걸 봤거든요. 와, 그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게를 덜컥 계약하시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보증금이 권리금이 더 비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는 와, 그렇게 비싼 권리금을 주고 어떻게 들어가나, 이러니까 정말 이런 주의 상황 모든 걸 다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할 때 또 우리가 꼭 염두에서 체결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렇게 퇴직금 등을 받아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이 많고요. 또 하나는 임차인이 매우 불리하게 작성된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내용은 당연 무효이므로 임차인께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기존 임차인과 포괄 영업 양수도 계약서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괄 영업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임차인의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신규 임차인이 승계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 갱신 요구 기간이 최초의 임대차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이 이미 향후하고 누렸던 그런 기간은 신규 임차인이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께서는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계약 기간을 신규 임대차로 본다라는 특별 조항을 신규로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를 이제 주인이 바뀌었을 때는 최초 우리가 주인 바뀌는 것부터 10년이 아니고 그 전에 계약서를 쓴 거 포괄로 이렇게 받을 때는 꼭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 임윤아 스님은 상가 임대차 보호 소송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소송 뭐가 있을까요?
사실 상가 임대차 관련해서는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조용히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상담을 했던,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상담으로 종결이 됐던 그런 사안이 하나 기억에 남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뭔가 임대인이 갑이고 뭐 임차인이 을이고 그래서 맞아요. 뭔가 항상 뭐 갑질이다 이런 상황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임대인이 굉장히 억울하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 경우에서도 새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이제 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제 새로 들어오시게 된 거죠. 건물을 새로 구입하셔서 이제 건물 주인이 바뀌게 된 상황인데, 이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종료가 된 상태였지만, 이제 아무래도 새로 건물을 구매하신 분이 호의로 한 3개월 정도는 영업을 더 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도 받지 않으시기로 했었대요. 그러고 나가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렇죠. 배려해 준 건데. 그렇죠. 네. 이제 왜냐하면 그리고 새로 가게를 구하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실 그렇죠. 테니까 충분히 사전에 어떤 그런 합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합의서도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뭐 이 금액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는 다른 데 갈 곳이 없다. 그러고 그냥 이제 안 나가고 버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 또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또 내보내려면 또 내보내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도 명도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명도소송을 위한 판결을 받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요. 집행을 하는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대인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인도소송을 진행하고 실제로 집행을 마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하되어야 되므로 임대인은 사전에 재소전 하의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했던 이 상담 사례에서도 결국 좀 더 굉장히 꽤 큰 돈을 지불을 하시고, 다시 원래 합의보다 좀 더 많은 돈을 지불하시고 결국 이제 내보내신 그런 케이스였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 경우에는 그래도 명도소송이나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강제 집행, 퇴거하는 절차까지는 안 가고 합의를 했는데, 왜 합의를 하셨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사실 이런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달 월세가 굉장히 큰 소득이고 대부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대출을 받으셔서 건물을 구입하기 때문에 다달이 나가는 이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런 임대 수익으로 그 이자를 충당하시게 되는데 그 한 달 한 달 버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좀 목돈을 마련하셔서 지불하시고 그러고선 이제 다시 그 세입자를 내보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출 받아서 또 그런 상가도 사고 그러셔서 한 달 한 달 이자나 월세가 안 들어오면 너무 힘드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반대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뿐만 아니고 임대인한테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변호사님 어떤 경우가 있으세요? 네, 한 상담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은 70대 분이셨고요. 작은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상가의 1층에서는 임차인이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먹방 TV 프로그램에서 유명 연예인이 곱창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전국적으로 곱창 붐이 불었었고, 또 그 임차인께서도 열심히 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것을 임대인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임대인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임대인 아들에게 이 곱창집을 운영하게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곱창집을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의 아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곱창집을 운영해도 되는지 물어보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얌체 같은데요. 좀 얄미운데요. 자,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네, 도의적으로는 조금 얌체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었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임차인을 내보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해서 권리금을 지급받고자 한다면 임대인은 이러한 행위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일단 우선적으로 내용 증명을 임차인에게 보내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지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을 한다면 임대인께서는 그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아니면 적절한 보상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고 명도를 요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럴 때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담 저희 이번에 사연으로 들어온 내용이었는데 이제 너무 큰 돈을 간신히 마련하셔서 굉장히 노후된 상가를 투자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운 좋게 뭐 지하철도 들어오고 이래서 좀 상권이 살아나면서 주변 상가들은 다 지금 임대료가 굉장히 상승되게 돼서 본인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시고 싶은데 다른 건물 사이자들은 다 나갔는데 이제 1층에만 있는 삼겹살집만 안 나가고 버티고 계신 그런 상황이시라고 해요. 이 변호사님 이럴 때 해결책 간단히 말씀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건물이 노후화되거나 훼손 멸실되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라서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내주신 사연 같은 경우는 외관상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경우이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임대인께서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던가 무단 전대차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런 사유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또는 임차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기존 임차인과 명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참 임대인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임차인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오늘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실 가게가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가슴 한편이 씁쓸합니다.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파하지 말고 힘든 일은 서로 양보하고 응원해주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잘 배려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일, 뭐 혼자 고민되는 일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세요. 저희 법대로 합시다와 함께 법률 상식도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윤환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너무 든든했는데요. 변호사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같이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임대인분들과 임차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